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또 하나가 그러면 조금 좋아지고 있는 분야, 그래도 이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 조정 이후에 싸게 살 수 있는 네. 분야를 찾아볼까요? 사실 8월 초에 네. 나와주셔서 이야기해 주셨던 거랑 그러면 10월 버전이랑 네. 과연 많이 달라졌을까? 네. 어떤 게 달라졌을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은 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주로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중장기적인 호황이 기대되는 것들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저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큰 틀에서 변화가 많지는 않지만 업데이트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화장품부터 여쭤볼까요? 네. 화장품도 그때 중소 브랜드 같은 네, 것들 잠깐 네. 좀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은 좀 큰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다 보니까 많이 올랐죠. 이제 기대감이 조금 이제 과하게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업황 자체의 변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화장품이 또 대표적인 아이템을 말씀드리면 이제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선택적으로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나이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이제 불문하고 약간은 생활에 이제 필수적인 아이템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여름이 다 지나긴 했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 주변에 보면은 남자들도 다 선크림을 바르고 있고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선크림을 다 바르고 있고 이런 평소에. 부분, 평소에 이제 아이템 자체가 좀 일상화됐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좀 낮아지면서 틴트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아이템으로 좀 커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형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만들기보다는 좀 중소형 브랜드 내지는 중소형사들이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 ODM 회사들이 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좀 많이 증가하면서 대형 브랜드를 사는 게 아니라 대형 인플루언서가 유튜브라든지 각기 채널을 통해서 인스타 같은 채널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쪽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좀 커졌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흥국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다 비슷해요. 맨 처음에는 이제 해외 유명 상품의 이제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게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국 브랜드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 제품들은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자국 제품들이 좀 올라오면서 좀 미들급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다 퇴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고요. 동남아를 비롯해 가지고 주요 국가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엔 ODM 업체들이 좀 많이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봤던 부분들이 좀 구조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선크림이라든지 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업황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중간급, 중간 애매한 브랜드들이 위에서 네. 치이고 아래서 치이고. 네. 근데 좋은 거는 인디 브랜드라든지 중소형 화장품들은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또 그걸 만드는 OEM, ODM까지도. 네. 주로 이제 ODM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이제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자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이제 사실 제품명만 좀 다르게 해서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아마 제 기억에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서 네. 놀라운 실적이다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 반년 이상도 됐고 네. 이 즈음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주가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올랐네. 네. 근데 사실은 좀 밸류에이션을 따져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많이 아직 비싸지진 않았나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주요 업체들이 이제 증설을 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마진 내지는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개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뭐 일본이라든지 주요 국가에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어떤 약간 히트 상품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런 업체들은 지금이 이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좀 좋아지는 초기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업체들도 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여력은 저는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반응이 좋고 그게 이제 초기 국면에 있다라는. 네.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원체 빠르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차익 실현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여기서 주가 조정을 받을 때가 좀 나타날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손바꿈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봤을 때는 네. 뭐 추가적으로 좀 장이 반등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렌드는 계속되고 있고 밸류도 비싼 게 아니고 네. 증설을 통해서 추가 개선 여력도 있는 기업들. 네. 물론 이거 뭐 전체 다는 아니고 또 이것도 선별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조금 좋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좀 변화가 생긴 부분이 임플란트가 좀 최근에 임플란트. 좀 데이터가 예. 좀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가성비를 바탕으로 해서 마켓시어를 이제 크게 증가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상위권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해외에 이제 탑 브랜드들이 조금 더 이제 최근에 마켓시어를 좀 넓혀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싸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바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어떤 브랜드력은 좀 세컨티어 그룹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탑 브랜드라고 하면 뭐 독일 업체들 뭐 이런 네, 것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최근에 조금 다시 한번 마켓시어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기대감은 조금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2달 전에 그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제가 아마 여쭤봤을 때 그때 좀 이게 쉬어가기 시작을 해서 네. 여쭤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방향성은 네, 틀리지 않았다.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방향성이 했는데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봤을 때는 사실 뭐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확신의 강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아하, 근데 이거는 최근의 데이터를 보고 네. 해주시는 말씀이시고요. 또 이거는 여러 데이터들이랑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겨벌 이건규 시간에 월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될 경우에는 시각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한 2달, 3달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좀 썩 좋진 않은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상반기에는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껴나가 있고 네. 근데 그게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근데 이제 있다. 그거는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톤다운 할 필요는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생각이 AS까지 나서. 확실한 우리 허준 선생님. 여쭤보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이제 맥을 짚어주십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조선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였는데 혹시 이거는 달라지는 건 없습니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뭐 전에 이제 LNG 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주를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과연 뭐 그 밑에 단 뭐 컨테이너라든지 뭐 탱커라든지 뭐 이런 쪽까지 과연 어떤 뭐 수혜가 확장돼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업체별로 뭐 이야기들이 좀 달랐던 부분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통일돼서 뭐 탱커선도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좀 뭐 또 톤이 좀 좋아지는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LNG선뿐만이 아니라 탱커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이것도 이제 업체별로 좀 이제 그 어떤 체감 온도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수익성이 좀 갖추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업체도 있고, 뭐 우리는 미리 다 준비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수주만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한 마진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업체도 있고, 이게 좀 갈리기는 해요. 다만 이제 플랜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좀 공통적인 좀 의견인 것 같아서 그런 쪽에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은 뭐 수주를 추가적으로 이제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주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LNG선, 탱커 그리고 해양 플랜트.
까지도. 그래서 근데 이것도 지금은, 업체별로는 네. 체감 온도가 다르다. 네, 체감 온도가 다르지만 해양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만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요거는 그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YG 클럽 세미나에서도 네. 조선업 세미나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조선업 하면 또 바로 이어지는 게 방산이거든요. 네. 근데 조선업 같은 방산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겠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한화오션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좀 같이 네. 덩달아서 조정을 좀 크게 받았더라고요. 네. 장기간 네. 랠리를 펼치다가 네. 요거는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뭐 제가 주가를 예측해달라고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순환매 관점에서 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좀 주가가 좀 올라 있고 요거 네.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좀 있는데 거기에 약간 좀 빌미가 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좀 존재하지만 업황 자체가 이제 도크가 2, 3년 도크가 이미 차 있다라는 부분은 좀 변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높은 성과를 받은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이익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변화는 없어요. 다만 좀 지루하다라고 할까요?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부분 없네. 신규적으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뉴스가 없네.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올라가면서 많이 좀, 오르기도 했었고요.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탱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고가 수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좀 투자자들의 환기를 좀 시켜주고 맞아 조선업이 굉장히 좀 좋았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순환매 욕구가 있었던 걸로서 좀 이해를 하면 되겠다. 네. 방산은 조금 더 일찍 조정을 받았던가요? 그렇죠? 네. 방산 같은 게 좀 쉬어가고는 있습니다. 네. 방산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조선이랑. 어차피 2년 좋은 건 다 안다. 네. 근데 추가로 나올 거 있냐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겠느냐? 네. 그 정도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꾸준히 확장되겠느냐? 네. 이거였는데 최근 동향은 어떨까요? 사실 뭐 2년간의 향후 어닝은 어느 정도 좀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요소가 있냐라는 부분인데 방산도 이제 해외 수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해외 수주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좀 존재해요. 뭐 이야기가 좀 많았었고 이야기는 많았고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뭔가 추가적인 수주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좀 더 강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반등 국면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기대 이상의 해외 수주가 좀 나와야 좀 모멘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요게 그러니까 조선도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확정돼야지 업체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하거든요. 이 수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게 수주가 된다 안 된다라고 먼저 밝히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다 뭐 보니까. 공시가 디테일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뭐 업체별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가시성 내지는 손에 좀 잡힐 만한 위치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충분히 지금은 반등을 좀 노리고 가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도 얼추 좀 받았겠다. 네. 방산 같은 경우에. 참고로 그 아덱스라고 방산 전시회. 네. 아마 10월 17일부터인가 열리거든요. 10월 셋째 주. 저희가 그 촬영 갈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거기 못 가시는 분들 저희 화면으로 영상 통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어차피 2년치의 수주라든지 실적은 개런티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없었던 건데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제 신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받은 상태에서 이제 실적은 확보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딱 하나 바뀐다고 하면은 주가는 뭐 좀 편하게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 관점에서 노려볼 만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정 없이 가던 부담스러운 상황하고
네. 충분히 고점 대비 한 30% 정도씩 조정을 네. 받은 상황에서 네. 추가 수주가 나왔을 지금은 때 다시 뭔가 모멘텀이 이제 생길 오히려 수 이제 있고.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회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변압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네. 장기적 호황으로 네. 본다. 네.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아직까지도 유효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니터링. 왜냐하면은 워낙 장기적으로 주가 좀 올랐었고 그렇죠. 이 역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높아진 주가에서는 변동성이 확실히 커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사람들이 다시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불편해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월간 데이터나 이제 수출 데이터나 이제 수출입 데이터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이제 단가라든지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제 경신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는데 아, 수출 단가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아 역시 맞아라고 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고 하면은 아 맞나? 다음 달에는 또 좋게 나올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생각이 머물면서 또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다가 또 이제 실적이 나오던 데이터가 나오면 또 반등했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뭐 1, 2년간 뭐 이제 수혜가 확실하다라고 네. 보면은 뭐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해도 그냥 좀 꾹 참고 이제 눌러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거 못 기다린 사람들은 그냥 월별 나온 어떻게 보면 노이즈에 네. 이미 팔아 네.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제발 월별 데이터 보고 얘기하지 말아달라. 회사에서도.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월별로 어느 달은 잘 나오고 어느 달은 못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미 하반기 수준 이미 다 끝났고 이미 다 좋은 상태에서 월별 데이터만 보고 이야기하지만 말아달라라고 얘기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3개월 텀을 두고 이제 실적이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가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뭐 그걸 보고 이제 일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존재하지만 만약에 뭐 1, 2년 장기 호황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주가가 빠지면 조금 더 사보고 오르면 조금 뭐 일부 수익 실현도 해보고 뭐 이런 식의 접근법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게 사실 그 산업에서의 시간과 금융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크죠. 특히 이게 여의도 시간은 하루에 한 48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한 4배속으로.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이야기나 소문이 또 나오면은 또 예. 뭐 크게 또 반영했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좀 많은데 뭐 일일이 그렇게 대응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화장품도 그렇고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네. 이런 거 한 달치도 아니고 거의 뭐 10일치 이런 거 보고선 또 막 이렇게 빠르게 이미 매도를 해버렸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어떻게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것도 뭐 한 달에 2번 데이터가 나오면은 예. 이제 보름치 데이터 보고 또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들다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급하게 반영된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똑같은 화장품, 똑같은 변압기로 네. 그냥 수십 % 수익률 내고 좋다고 나온 사람과 몇 배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사람과 그 차이가 네.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결과론이기도 합니다.